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300년이나 계속되던 기나긴 분열의 시대를 끝낸 위대한 통일 왕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영원한 평화와 번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거대한 꿈은요, 불과 38년 만에 정말 허무하게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주 오래된 실패의 기록 속에서 놀랍게도 바로 지금 우리의 성공과 성장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지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고전 삼자경이 들려주는 날카로운 통찰의 세계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한 왕조의 정말 드라마틱한 시작과 끝을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삼자경의 짧은 구절을 통해 그 몰락의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옛날 이야기가 오늘날의 우리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서 우리 삶의 지혜로 삼을 수 있을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38년, 이 숫자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기까지의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기술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38년은요, 무려 300년에 걸친 지긋지긋한 혼란과 전쟁을 끝내고 대륙의 평화를 가져온 통일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 위대한 성취에 비하면 몰락의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죠. 대체 무엇이 이토록 거대한 성공을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뜨린 걸까요? 자, 그럼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주인공이죠. 바로 수나라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나라가 이룬 통일은 단순히 그냥 땅 따먹기 수준이 아니었어요. 300년 동안 서로 미워하고 싸우던 사람들에게 우리라는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안정된 시스템 안에서 미래를 꿈꾸게 한 그야말로 시대적인 대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가 왔다고 진심으로 믿었죠. 그런데 이토록 찬란하게 시작했던 왕조가 왜, 어째서 단 두세 대, 고작 38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아주 중요한 인성 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요, 놀랍게도 아주 오래된 어린이 교육용 책, 바로 삼자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수나라 멸망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거든요. 태지수 일토 후 부제전 실통서. 네, 바로 이 12글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나라 때에 이르러 천하를 통일했지만 두 대를 채 전하지 못하고 왕조의 명맥을 잃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처음 6글자 태지수 일토우는 수나라의 그 위대한 업적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 아래 모든 땅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6글자 부제전 실통서는 그 비극적인 결말을 아주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전하지 못하고 그 개통마저 끊어졌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성공의 최고점과 실패의 맨 밑바닥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비되죠. 삼자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대단한 성취를 지켜내지 못했는가? 이 비극의 한가운데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수나라의 두 번째 황제, 수양제.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야망이 어떻게 치명적인 오만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처럼 남아있습니다. 수양제가 뭘 했냐면요, 남과 북을 잇는 대운하 건설이라든지 엄청난 규모의 고구려 원정 같은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그것도 동시에 밀어붙인 겁니다. 목표 자체는 너무나 웅장했죠. 근데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었어요. 통일된 힘을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가는 데 쓴 게 아니라 잔이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단기간에 모든 걸 쏟아 부어버린 거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고요. 300년의 혼란 끝에 겨우 회복되던 나라의 힘은 순식간에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2400년 전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네 하고 끝날까요? 놀랍게도 위대한 목표를 향한 조급함이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리는 이 실패의 패턴은요, 오늘날 우리 삶 곳곳에서 놀라울 만큼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옛날 황제의 실수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선택과 실패에 거울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평범한 두 가지 사례를 보면 그 연결고리가 바로 보일 겁니다. 자, 과학 경진대회에 나간 학생들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정말 원대한 목표를 세웠어요. 수양제가 꿈꿨던 대운하처럼 멋지고 웅장한 꿈이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자신들의 기술력, 시간,
돈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열정 하나만 믿고 며칠 밤을 새우고 용돈을 전부 쏟아부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동차는 날기는커녕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 뜨거웠던 열정은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이 오늘 하루 만에 이 두꺼운 수학 문제집 한 권을 다 끝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단기간에 모든 걸 이루려는 모습이 수양제의 고구려 원정과 꼭 닮았죠. 하지만 자신의 체력과 집중력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무시한 채 새벽까지 억지로 버틴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음날 시험장에서는 피로가 쌓여서 머리가 멍했고 결국 아는 문제마저 실수하며 시험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수양제가 나라의 국력을 생각하지 않고 대사업을 벌인 것과 우리가 자신의 역량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것, 그 마음의 뿌리는 정확히 같아요. 바로 조급함, 그리고 현실을 무시하는 오만이죠. 시대와 스케일만 다를 뿐 실패를 부르는 내면의 작동 방식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 하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동양 철학의 핵심이죠. 과유불급, 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진리입니다. 이 한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위대한 업적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목표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그 과정이 나 자신과 내 주변을 파괴하는 방식이라면 그 성취는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야심찬 실패로 가는 4단계 공식 같은 거예요. 먼저 현실을 뛰어넘는 위대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량과 자원은 무시한 채 무리한 과정을 밀어붙이죠. 그 결과는 당연히 지속 불가능하고요.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붕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고대 왕조부터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칙과도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혜는 큰 꿈을 꾸지 마라 하거나 도전하지 마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 지혜는요, 건강한 야망과 병적인 조급함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야망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꾸준히 나아갈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병적인 조급함은 과정을 싹 무시한 채 결과만 탐내면서 자기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삼자경의 가르침은 큰 꿈을 꾸되 그것을 지혜롭게 그리고 꾸준하게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1400년 묵은 지혜를 어떻게 우리 삶을 가꾸는 쓸모있는 도구로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삼자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기 객관화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가던 그게 공부든 일이든 인간관계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지금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 나의 능력을 냉철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 위에서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성장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취,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공을 위한 3가지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우리를 이끌어줄 원대한 비전. 둘째, 그 비전을 땅에 발딛게 해줄 현실적인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치지 않게 만들어줄 꾸준한 속도. 수나라는 원대한 비전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계획과 꾸준한 속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죠. 우리는 이 3가지를 조화롭게 갖추는 지혜를 배워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대운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1400년 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여러분은 그 위대한 목표를 나 자신을 불태워버리는 불길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강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지혜롭고 그리고 꾸준하게 건설해 나가시겠습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의 진정한 시작이 될 겁니다.